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합으로 마감했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이제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것 치고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요 외국인 매도가 진짜 외국인인지 아니면 CFD 관련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CFD 관련 자금이 아닐까. 그래서 요 기간별로 이 코스닥의 누적 금액을 보면 외국인 누적 금액을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매도가 많습니다. 이게 외국계가 계속 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CFD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계속 외국인이 저렇게 팔고 있다. 근데 CFD 잔고가 늘어났다 하면 진짜 외국인 이탈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봤을 때 CFD 자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에서는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일 텐데, 그러면 그 외국인 매도가 누적해서 많이 나온 게 결국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많이 빠졌는데, 요 셀트리온이 빠지는 부분은 사실은 뭐 예견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셀트리온 실적을 보면 뭐 준수합니다. 준수한데 이게 진짜 시가총액 22조짜리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되고, 그럼 재무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의 매출 대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3사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면 내부 거래에 대한 매출이 삭제가 돼 버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 텐데 3사가 합병하면 시가총액이 훨씬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자산에서도 이 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뭐 5천억밖에 안 되는데 뭐가 크냐? 매출 채권이 1조 9천억 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고하고 매출에 합쳐서 2조 4천억이나 되는데 이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시가총액은 20조 되지만 회사 자체는 그렇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보시면 재고가 이제 2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1조 원인데 이거 아마 헝가리에 창고 지어놓고 넣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회사의 자산이 2조 원인데 순자산이 재고 2조 5천억이다. 재고 빼면 회사 마이너스 아닌가. 근데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 원대다. 이거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매출도 늘고 이 숫자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숫자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하고 합병을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보면 결국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재고가 셀트리온의 재고가 되는 거고, 그럼 두 개 합쳐서 3조 원입니다. 그 매출 채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헝가리 것까지 합치면 뭐 아마 재고만 한 4조 원 정도 될 건데,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 3사가 합병을 했을 때 순자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거의 한 10년 이상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게 영향을 받아왔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셀트리온이나 이 비상장 회사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완전히 자금 씨가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뭐 단기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현상적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왜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왜 한국 제약바이오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을 받느냐?
네,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국에서 성공한 신약이 없다. 바이오시밀러도 사실 이거 지나고 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익은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신약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기대감이 크냐. 요거는 이제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 특정 직업군의 소득이 장기간 아주 변함없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인 부분만 보자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직업군도 이렇게 꾸준히 소득이 증가한 집단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특정 직업군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이 제약바이오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분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이 공장 주인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24시간 병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근데 만나 뵀더니 몸도 두껍고 잠 안 자도 될 것처럼 예, 그렇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이제 공장을 하나 갖고 있고, 이 공장에 이제 3D 프린터 관련해서 이제 설비를 도입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장을 왜 갖게 됐느냐라는 건데, 아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혹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한전에 뭐 전기요금 뭐 컨설팅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쪽으로 혹했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그 뒤로 말씀 안 꺼내시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하게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됐는데,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아니다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직업군 전체가,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그 제약바이오를 선호하는 특정 직업군의 소득이 장기간 계속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영영 다시는 이런 프리미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스마트한 집단이기 때문에, 뭐 이게 순서에서 뭐 문제가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속지 않는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돈이 돌 일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제약바이오 산업이 없으니까. 뭐 신약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영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주가를 올리는 게 쉽다. 왜냐하면 고소득군이 집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주가를 올리기가 쉬웠다라면,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면 이 주가를 올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주가 측면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파열음을 내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 판매가 늘어나서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이 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투자 대상으로 삼는 일은 계속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종목들도 시간 문제지 결국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한 어떤 선별 과정을 거쳐서 숫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어느
어느 종목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어느 종목은 늦게 반응을 할 텐데 거기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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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조작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가끔 이 제 유튜브 댓글에는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 이런 게 따라 붙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들 보시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이거나 아니면 실컷 오르고 나서 추천을 하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좋은 의도를 갖고 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고, 왜냐하면 한 2,000개 종목을 봐야 될 걸 제가 한 10개 종목을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2,000개 종목을 다 봐야 되는 시간을 줄여드린다. 이런 정도지. 거기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든 싸게 사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주가가 쌀 때는 관심이 없다고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관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르고 났을 때 관심이 발생해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고.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 물량을 주가를 주도하는 주포가 던지고 내려갑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차트를 보고 이거 이때 살 걸 소용이 없습니다. 뭐 물론 1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자금이 크시면 이거 이때 살 걸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샀으면 흐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의도로 어떤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시켜가지고 차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싸게 사시라 그러면 무슨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의도, 나쁜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께 뭔가 말씀을 드린다.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또 걸러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가다 보면 누구한테 의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상증자 말씀하셨는데 유상증자 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CJ ENM과 SK 이노베이션인데 이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은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 있었던 변화인데 CJ ENM 아이고 보시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익을 올렸던 회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확실히 잘 버텼습니다. 이 시점에 코로나가 터진 시점엔 잘 버텼는데 이게 아마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하고 그런 어떤 그 계열사랑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적자가 났습니다. CJ EMN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엔터 산업인데 엔터 산업 쪽에서 다른 이제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라는 거. 그 하이브도 있고 SM도 또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좀 유동성이 뺏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뺏긴 부분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CJ EMN이 잠깐만 진짜 잘못 알았나?
아, CJEM이 주가가 내렸는데, 예, 증자는 CJ가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 왜 흑자가 나지? 약간 급장이니까 당연히 흑자가 나야 되는데, 예, 이상하게 잘 버텼다 싶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급감하고 코로나 때 적자가 대규모로 붙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극장 가서도 엔터 산업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유동성도 뺏기고 있고 극장 가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점점 이제 유튜브처럼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영화관에 가서 2시간씩 막 죽치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장기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상장사 프리미엄입니다. 가만히 두면 망할 건데 시장에서 이렇게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증자 전에 발행할 주식이 이만큼이고 신주가 이만큼입니다. 거의 뭐 예, 더블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게 1000억, 그리고 채무 상황에 3,800억, 운영 자금에 900억, 시설 자금에 1000억, 5천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하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유상증자라고 하면 중소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재료를 갖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여기 이제 신저가를 찍고 있고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흐름인데 유상증자 가액이 7,650이었나? 네, 7,630원 예정 발행가. 네, 확정 예정일이 9월 1일인데 9월 1일 되면 아마 할인율을 감안했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확정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때는 이제 주가를 좀 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공모라서 일반 공모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거를 지금 주주 배정 후에 일반 공모니까 예, 어쨌든 자금 조달은 다 할 건데 주가가 요 신주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면 유상증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이 아니라 예, 확정되면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되면 그때는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제 단기 관점에서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성공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벤트들을 마련을 하더라.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유상증자 해서 자금 조달해서 신주가 풀리면 또 부진한데 예, 그런 타이밍에서 확정되고 좋아지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부분.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시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보유를 한 상태지만 SK이노베이션도 그런데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CGV하고 비교해서 다소 괜찮은 것은 전체적인 주식 비중에 비하면 CJ는 거의 2배를 찍었고 얘는 10%도 안 찍기 때문에 그나마 영향이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는 보시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지만 요 지분 구조를 봤을 때 SK가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CJ도 들어가지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넣고 이렇게 하는 비중이 전체 주식에서 한 9% 정도 발행을 하고 9% 중에서 또 3분의 1은 SK 쪽에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주식의 한 6% 정도가 신주가 발행이 된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에 이걸 쓴다면. 그럼 어디에 쓰냐고 봤을 때 시설 자금으로 그래도 제법 비중이 들고 채무 상환보다는 시설 자금이나 타법인 취득, 증권 취득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이제 낙폭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분명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찍어도 되는데 회사채를 찍지 않고 이 시장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자금 조달 창구가 막혔다라는 거고, 그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에서도 좋아지면, 시장이 좋으면 더 이게 사람 마음인데, 더가 안 되는 거는 이거 지금 말고 나중에 더 나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제법 정확할 것이다. 시장이 앞으로 적어도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겠냐. 나쁘거나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를 하면 시장이 고점일 수 있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합리적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 종료 시장 점검을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